안녕하세요. 혹시 밤새워 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뇌가 진짜로 배우는 과학적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학창시절에 그토록 외웠던 수많은 공식들, 연도들,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왜 대부분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이 말처럼요. 아주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조차 이거다 싶은 최고의 교육법을 가져와도 이상하게 학생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런 벽에 부딪히곤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근본적인 열쇠가 빠져 있다는 신호겠죠. 자, 그렇다면 그 빠져있는 열쇠,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뇌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학습 과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하는 막연한 감을 넘어서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학습과학이라는 게 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교육 트렌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하는지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 같은 아주 탄탄한 학문들이 쌓아올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 좀 보세요. 뇌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퍼즐 조각들이 모여들고 있죠? 이게 바로 학습 과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뇌과학자는 뇌의 관점에서, 심리학자는 마음의 관점에서, 심지어 컴퓨터 과학자는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조각을 딱 가지고 와서 학습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추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배움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마치 요리사가 이 레시피는 맛있어 라고 그냥 아는 걸 넘어서요. 소금이 왜 단맛을 끌어올리는지 그 화학적인 원리까지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원리를 아니까 어때요? 레시피를 자유자재로 바꾸고 어떤 재료에도 응용할 수 있는 진짜 고수가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뇌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외부의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남는 지식이 되기까지 과연 어떤 놀라운 여정을 거치게 될까요?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뇌는요, 정보를 크게 3단계로 처리합니다. 먼저 우리 눈과 귀로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감각기억이라는 곳에 아주 잠깐 머물러요. 그중에서 우리가 하고 주목하는 것만 가운데에 있는 작업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 작업기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책상 같은 곳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 책상이 정말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정보는 대부분 그냥 사라져 그래요. 학습의 가장 큰 관문은 바로 이 좁디 좁은 책상을 무사히 통과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장기기억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옮기는 겁니다. 50%! 뜬금없죠?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영상 속 선수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했더니 무려 절반 가까이가 화면을 떡하니 가로지르는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스포트라이트는 굉장히 좁아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 말고는 눈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흔히 능동적인 학습이라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뭔가 몸으로 직접 해보는 활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학습 과학에서 말하는 진짜 핵심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다른 개념과 비교도 해보고 왜 그럴까 분석도 해보는 것. 이렇게 정보를 인지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능동적인 학습입니다. 이걸 인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습이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학습은 그 정보를 다시 꺼냈을 때 일어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처음 정보를 접하면 뇌 속에 약한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 정보를 자꾸 꺼내서 사용하면 뇌 속의 신경망이 점점 더 강해지고 굵어집니다. 마치 풀만 무성하던 길을 계속 밟아주면 단단한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걸 반복하면 그 길은 나중엔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서 아주 쉽게 정보를 쌩쌩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인출 효과를 우리 교실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맛있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학습 샌드위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은 선행 집중형이에요.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를 때 쓰는 방법이죠. 먼저 선생님이 빵, 즉 핵심 개념을 딱 깔아주고 그 위에 학생들이 패티, 그러니까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올리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후행 집중형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먼저 패티, 즉 도전적인 과제를 툭 던져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빵, 즉 지식을 찾아와 샌드위치를 완성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가 바로 이 바람직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려면 약간 으쌰 하고 힘을 줘야 하는 무게를 들어야 하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너무 쉬운 과제는 기억에 거의 남지 않아요. 이것 좀 생각해야겠는데 싶은 적당히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뇌의 기억 회로가 가장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배움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희소성 원칙을 배웠다면 처음에는 야구 티켓과 비행기표처럼 비슷한 문제, 즉 소폭 전이에 적용해보면서 감을 잡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번엔 가뭄 속의 물처럼 전혀 다른 맥락, 즉 광폭 전이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 범위가 점점 넓혀가야만 그 지식은 비로소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교실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이 모든 원리가 어떻게 하나의 정말 멋진 수업으로 탄생했는지 한 고등학교 기하학 수업의 놀라운 변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에임즈룸 프로젝트입니다. 이 에임즈룸이라는 게요, 방 한쪽에 서면 사람이 거인처럼 보이고 다른 쪽에 서면 난쟁이처럼 보이는 아주 신기한 착시 공간이거든요. 학생들이 이 마법 같은 공간을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 이 10차시에 걸친 계획표를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만들기 놀이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3차시부터 5차시까지는 공간좌표 같은 핵심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요. 6, 7차시에는 원근법 같은 심어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앞에서 말했던 학습 샌드위치처럼 학생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빵을 차곡차곡 아주 치밀하게 제공해주는 설계가 숨어 있는 거죠. 공간 좌표, 선분의 내분점 공식. 만약 그냥 시험 보려고 달달 외웠다면 근닥 잊어버렸을 개념들이죠. 하지만 학생들은 이 에임즈룸을 만들면서 완벽한 착시 효과를 내기 위해 이 공식들을 수십 번씩 인출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지식은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배움 아닐까요? 이 수업을 설계하신 광민정 선생님의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수학을 단지 시험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심지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정말 멋진 도구로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학습과학에 추구하는 교육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뇌의 코드, 그 핵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은 어떤 마법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둔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것. 겉보기에는 정말 신기한 마술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에 따른 아주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릴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습을 정답을 외워야 하는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흥미로운 퍼즐을 풀기 위한 나만의 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교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